안녕하세요. 클레이튼 메이데입니다. 풀 예치 100일 차이고요. 네, 100일 이벤트가 꽤 상당하네요. 네, 생존 신고하러 왔고요. 여러분의 생존 여부 확인하러 영상을 찍으러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테더 카이에 대해서 카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따로 정보 공유는 없고요. 우선 시장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대략 20일치 상승분을 오늘 이틀 만에 다 날려먹고 거의 레버리지 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청산을 당했죠. 6100에서 5300선까지 밀린 모습이고요. 다시 꼬리를 그리면서 반등을 쳐줘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한 모습이고, 다시 5400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전 저점보다 이 5300보다 더 아래로 뚫지 않는다면 다시 상승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1안, 2안이 있는데, 1안은 이제 1번 시즌이 끝나고 29K 3,400만원이 아마 전 저점이었던 것 같고, 아마 이게 두 번째 시즌 하락장이라고 치면은 거의 4,400만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영상을 한 4번째 다시 찍고 있는데 너무 말도 꼬이고 피로가 너무 많이 누적이 됐어요. 100일 동안 최대한 상승도 좀 자랑도 하고 하락장이 와도 최대한 겸허하게 여러분께 대응하는 방법을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저도 지금 패닉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최대한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데이 차트보다는 4H 차트를 우선 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우선 15분봉 보고 지금 대응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왜냐면 현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점 매수도 해야 되고, 한번 올랐을 때 고점 매도도 해야 되고, 저점 매수도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실 분들은 15분봉을 보는 걸 추천드리고, 크게 보실 분들은 4H 차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4H 차트를 보시면 딱 언급 드리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예요. 지금 추세선이 변화하는 게 MACD고, MACD가 지금 하락선, 아마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고 하락선에 접어들고, 초록색 이제 양봉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죠. 색깔이 변화하는 타이밍. 그러니까 올라갈 때 초록색이었다가 떨어질 때 빨간색으로 변해요. 이럴 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되고, 반대로 이 빨간색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이제 곧 MACD가 600에서 꺾여가지고 올라가면서 골드 크로스를 나면 아마 다시 저는 상승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시 상승이 오면 지금 거의 이틀치 죽이고 들어가는 거니까 6100을 뚫을 수 있을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을 꼭 생각해야 되고, 그러고 지금 RSI 지수가 24까지 밀렸나요? 거의 24, 25까지 밀린 모습인데, 저는 20까지 밀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테더 1000달러 정도 가지고 있는 거를 전매수를 때리려고 했는데, 원래 아마 1차 매수를 한번 했어요. 1차 매수를 중간에 한번 했다가 패닉 매도를 한번 했거든요. 내가 샀는데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KSP랑 SKI 풀에 저는 들어가 있는데, KSP, SKI 저 12,000달러? 오늘 다 팔았습니다. 패닉 매도 해가지고, 원래 저는 처음에 SKI를 216달러에 1차 매도를 했고, 209 정도에 2차 매도를 했고, 3차 매도를 아마 199에서 했는데, 마지막에 거의 최저점에서 SKI랑 KSP 전매도 때리는 바람에 고점에서 매도한 거 다 날려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패닉셀이 오더니, 중간에 15분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때 한번 팔고, 이때 한번 팔고, 이때 한번 팔았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족족 계속 팔 때마다 잘 팔았는데, 이때쯤인가 5400이 아마 저는 지지선이라고 생각했는데, 5400 깨지자마자 여기서 SKI랑 KSP 다 팔았거든요. 10,000달러 좀 안 될 거예요. 원래 이쯤에서 또 팔았던 게 있어가지고 한 8,000 정도까지 팔았는데, 갑자기 올라가니까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샀다가 나 그냥 장기 홀딩 할 건데 그냥 가야지 라고 했는데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5,470? 여기서 다시 4,000달러인가? 다시 사는 바람에 거의 패닉이고, 두 번째 여기서 다시 샀습니다. 5,580선인가 5,550선인가 해서 클레이튼 SKI에 다시 샀고,
뭐 걱정하실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크게 많이 물리진 않았고, 저는 왜냐면 테더카이에다가 지금 거의 50%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분량이 물려있는 상황이고, 마이너스 원래 플러스 5,600만 원이었고요. 이틀치에 마이너스 650만 원 정도 나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마이너스 40이지 저는 아마 리플 레버리지까지 지금 벌어와서 지금 메꾼 거거든요. 메꿨는데도 지금 수익인 거 보면은, 지금 방금 에스카이 올랐으니까 가격 좀 올라졌으니까 한번 갱신 한번 해보고요. 드리려고 했던 말, 네, 저는 우선 매일매일 영상을 찍고 있는데, 매일매일 찍고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상승할 때 너 상승했다고 자랑하고, 나중에 너 매도 페닉스를 떠가지고 떨어졌을 때는 너 힘들다고 영상 도망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대한 도망가지 않고 현재 상황을 최대한 침착하게 담백하게 말씀을 드려서, 네, 여러분들이 수긍하실 거 수긍하시고 대응하실 거 대응하시고, 굳이 뭐 대응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냥 흘려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은, 네,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그런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 인정해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럼 왜 얘기했지? 네, 같이 부자가 되는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예요. 계속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 돈을 잃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같이 상생하려면 결론은 여러분들과의 수익을 서로 나누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100만원 100만원 가지고 들어왔으면은 누군가는 150을 벌면은 누군가는 50만원 잃어야지 이 200만원이 이 자산으로 돌게 되거든요. 근데 누가 또 100만원을 가지고 들어왔어. 그럼 우리는 둘이 먼저 시작을 했고, 이 사람이 만약 손해를 보는 사람이라고 치면은, 네, 이 사람이 150 가지고 이 사람 거 얹어서 50을 벌어가지고 200을 채울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최대한 데이터화하고 서로가 이제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은, 네, 150은 잊어버리고요. 네, 150 벌 사람이 아까 50만원 잃은 사람에게 30만원을 덜어주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상생하고 좋은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네,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는 또 100일 지나고 또 영상 안 찍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까봐 찍을 수 있으면 찍을 것 같은데, 아마 내일이랑 모레 쉬어갈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내일 오르면은 신난다고 올 거고, 내일 떨어지면, 네,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위로의 인사를 전해드리기 위해, 또 생존 신고를 하기 위해 다시 찍으러 올 것 같아요. 결국은 찍으러 오겠네요. 네, 만약 내일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으면 영상 쉬겠습니다. 카이가 200달러를 넘어갈 확률 없진 않을 것 같은데, 210달러 선이 아마 고점. 그러니까 지금 201달러를 찍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다시 200달러를 가면은 또 매도세가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 어제 220달러를 못 갔었죠. 216달러 정도 선에서 아마 퇴근 때 216달러 선에서 무너졌던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못할 거예요. 저는 아까 187에 살라 그랬는데, 퇴근 때 187에 매수를 누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네, 고객분이랑 대화할 일이 생겨가지고 사지 못했는데, 결국 아마 187달러 정도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저는 아마 고점에서 200달러 선에서 아마 익절을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익절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0달러에 익절을 한다는데 왜 익절을 하는지 여러분이 파악하시고, 이 사람이 200달러에 팔았어. 그럼 두 가지로 갈리겠죠. 야, 200달러에서 210달러를 갔는데 너는 왜 200달러에서 왜 팔았느냐? 이게 첫 번째죠. 그럼 홀딩을 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저 사람이 200달러에 팔았어. 근데 210달러까지 갔어. 그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었네? 라고 해서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내가 만약 먹었던 금액이 지금 그거에 딱 비유된 거죠. 내가 200달러에 판다 그랬어. 근데 210달러를 갔어.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210달러에서 못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저보다 10달러를 더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최대한 저를 기준점으로 두고서 수익 내실 거 수익 내시고 방어하실 거 방어하시라는 느낌으로 유튜브를 찍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의 유튜브를 보는 기준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IQ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상도 이렇게 단적으로 찍고 있고 다른 유튜버들 분도 보다 이렇게 막 편집을 잘하거나 이렇게 그림을 잘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제 시옷 발음이 많이 문제가 있죠. 코맹맹이 목소리라 좀 죄송하기도 하고 결론은 저를 많이 이용하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클레이튼 메이데이였고요. 다들 혹시 그거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영상 안 보셔도 돼요. 아마 길게 그냥 할 얘기 막 할 것 같은데 갑자기 힘이 났는데 지금 1.02달러잖아요. 아까 0.98달러까지 내려가가지고 아마 카이가 한번 발행이 됐어요. 첫 번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B카이가 발행이 되고 나면 저는 아까 B카이를 못 샀거든요. 정확히 8시에 오픈이 됐고 8시 1분이 되기 전에 구매 수량은 다 나갔어요. 구매 수량은 다 나갔고 지갑 연결을 하고 나면은 수량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마음껏 살 수 있어요. 제한 수량은 없었던 것 같고 구매를 하고 B카이를 이 풀에다 넣어도 되고 바로 가격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이가 지금 0.98달러다. B카이가 1.02달러다. 그러면은 4%의 수익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0.98달러로 1.02달러를 산 거니까요. 그러면 바로 매각해도 되고 두 번째 풀에다가 묶어서 이 수익률을 받아 먹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 축소 이게 지금 확장인 상태고 축소가 되게 되면은 해당 풀에 S카이 배분율이 배정이 되게 됩니다. 238로 고정되어 있고요. 해당 풀에는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38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238 S카이는 어디서 나오냐? 해당 풀에서 나눠서 해당 풀로 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360% 정도, 340% 정도 했었죠. 수익률 340% 정도 하던 수익률이 아마 여기서는 1000이었고 하던 수익률이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분배 에어드랍 개수가 넘어왔기 때문에 해당 이자율이고 그걸 생각해야죠. 이제 축소가 되고 나서 8시에 이제 축소가 됐어요. 8시 전에 이제 축소가 된 내용을 8시에 이제 카이를 에어드랍을 안 해주고 해당 풀이 열리면서 이 풀은 2개 라운드까지 축소가 되고 나서 2개 라운드 그러니까 오전 8시부터 오늘 00시까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232라운드와 252라운드와 253라운드 때는 해당 풀이 에어드랍이 나오지만 254라운드 시작 시점부터는 이 에어드랍이 이제 없어집니다. 계속 축소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계속 활성화는 되긴 할 텐데 내용은 그렇고요. 그거 이제 00시가 되면 이자율이 돌아올 예정이니까 너무 매각하지 말라. 이것까지 제가 생각했었으면 오늘 KSP랑 S카이 풀 패닉 매도를 안 했을 텐데 매우 아쉽습니다. 지금 테더카이에 몰렸는데 제가 테더카이도 어차피 120인가 130%였는데 어차피 이자율도 돌아올 거기 때문에 우선은 위안을 삼아 보고요. 그리고 V카이에 대해서 우선 하나 언급을 드리면 저희 카톡방에다가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이게 맞는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알아서 대입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S카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방어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점이 찍히더라도 다시 반등을 할 거예요. 아마 전 120달러까지는 절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120달러는 진짜 완전 패닉 매도였고 이벤트가 너무 망하지 않는 이상 그 가격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점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있기 때문이죠. 저를 포함해서. 그러고 S카이 같은 경우 가격이 방어될 것 같다는 이유. S카이는 파생 상품이 같이 클레이도 있고 KSP도 있고 V카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짱짱한 토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격이 방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V카이에 대비해서 방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V카이는 저는 우선 44달러부터 구매를 해서 지금 채워놨고요. V카이가 지금 반토막이 났지만 저는 거의 10달러까지 보고 있어요. 10달러까지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워낙 에어드랍 개수가 많고, 네, 총 유통량이 지금 S카이를 곧 뒤집어 엎을 예정입니다. 내일이나 모레쯤에 네, 역전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V카이 같은 경우는 네, 방어가 될 확률이 좀 많이 낮죠. 왜냐면 V카이 같은 경우는 S카이 풀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V카이에 대한 민심이 많이 떨어졌어요. 텔레그램 방도 그렇고 V카이에 대한 지금 안 좋은 반응이 좀 많죠. 투표 외에는 딱히 하는 역할이 없고, 가치로서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가치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하루도 어느 큰 상승을 네, 올라갔다라고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매일매일 계속 떨어졌던 걸로 알고 계속 신저점을 계속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너무 안타까워 보이긴 한데, 가격이 너무 올랐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클레이가 5,000원을 갔다가 내려왔지만, 지금 800원까지 내려갔지만 5,000원까지 갔던 게 좀 의아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V카이가 나왔을 때 450달러를 갔던 게 의아한 상황이고, 얘는 원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한 300달러 선까지가 고점일 거라고 생각하고, 네, 거의 한 30, 40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최저는 거의 10달러까지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V카이 같은 경우 가치, 이 가치를 지켜줄 파생 상품이 네, S카이, V카이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에 투표율에 대해서 추측을 해보자면, 현재 테더카이 거의 계속 홀딩이죠. 이분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시장을 잘 읽었다고 생각하고, V카이 그렇게 투표율이 많았는데 결국은 가치만 올려놓고 도망간 모습이고요. 결국은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부스팅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아마 테더카이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V카이도 어느 정도 올라오긴 하겠지만 네, 이자율은 뺏겨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V카이에 대해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더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 피셜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 하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V카이를 왜 사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면, 저는 V카이, 디파이 같은 경우의 장점이 아무리 매도가 나도 개수를 늘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손익분기점이 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수를 늘리고 있고, 나중에 1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21달러를 다시 돌아오면 나는 지금 100개를 갖고 있지만 그때는 150개를 갖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150개를 갖고 있고 나중에 10달러를 갔다가 다시 20달러로 돌아왔을 때 나는 웃으면서 팔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멍청한 소리긴 한데 저는 40달러부터 죽고 있으니까 결국 40달러가 오지 않으면 손익분기점은 너무 멀어지는 상황이긴 해요. 40달러가 오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다시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V카이를 거래소에 등재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식으로 변화할 수도 있으니까 V카이의 가격은 우선 무궁무진하긴 할 텐데,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상승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S카이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 발행량은 지금 간단하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1.003 이상이면은 네, 해당 발행량이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운드 벌써 254라운드까지 왔고 벌써 유튜브 시작한 지 100일이 넘었네요. 아마 S카이가 이게 홈페이지가 열린 지가 대략 이 라운드를 더해보면 알긴 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100일이 넘었어요. 110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10일 정도 후에 제가 저는 아마 1일차부터 했었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쉬긴 쉬었어요. 한 번 거의 1000달러에서 600달러인가 엄청 패닉 세일 떨어졌을 때, 익절하고 떠날 때 한 번 했었고, 그때 상황만 지금 비추어 봤을 때는 그냥 그닥 존버만이 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300달러 정도에 샀던 걸로 기억하고, 지금 200달러잖아요. 절대 복구가 안 될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가치가
밸류가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디파이로 개수를 늘려가지고 개수가 회복되더라도 가치가 하락되면 네, 걷잡을 수 없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랬다 저랬다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한번 익절을 하고 중간에 600달러 정도에 다시 들어왔었는데 600달러에서 다시 150달러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제가 하루만 더 늦게 왔어도 계속 그 얘기 하고 있는데 내가 하루만 늦게 왔어도 지금 그래 지금 가치의 2배는 벌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긴 합니다. 뭐 근데 워낙 기간이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그때 시절은 이미 다 잊었고 근데 그때 들어갔을 때 KSP도 꽤 가격이 괜찮은 가격이었고 그 다음날 거의 최고의 패닉셀을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9K, BTC 29K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과연 오를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아마 한 시즌 이 데이 차트로 한 시즌이 끝나면 44K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지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다시 올라가면 네, 6100까지는 회복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래소 규제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죠? 코인원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려나? 네, 농협에서 네, 실명 확인서 계약 2주 앞두고 구사일생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실명 계좌 확인서 양측에 제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빗썸이랑 코인원에 제공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내용은 이후 거는 못 봤네요. 특근법 신고 접수를 이제 완료하고 나면 네, 업비트랑 같이 이제 최대한 꽤 좋은 상승장이 올 것 같고 이거만 생각했으면 그냥 투자하는 거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었는데 최대한 현물 나름 매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우선 이동 추세가 좀 변화하면서 올라갈 것 같을 때 추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 잔다고 코인 뭐라는 거야. 그냥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